11월 27일 데일리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디스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1월 1일 FOMC 회의록에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말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제한받는 것, 즉 오르긴 오르되 이전보다 소폭 오르는 것, 둔화되는 것,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은 디스인플레이션이 정체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강화된다는 말 혹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월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먼저 11월 14일 발표된 CPI 지표를 보겠습니다. 이전 3.7% 대비 크게 하락해서 3.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가의 예상치도 하회하는 결과였고 분석가들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으며 이로써 연준의 긴축도 곧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즉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증거는 다음날 발표된 PPI, 도매 물가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전 2.2% 대비 크게 하락해서 1.3%를 기록한 것인데요. 물가 관련 직접적인 데이터들이 아래로 향하면서 월가의 투자자들은 긴축 종료를 강하게 확신했습니다. 내년 중 금리 인하 시점이 상반기일지 하반기일지를 논하기도 했습니다. 덧붙여서 10월 소매 판매 지표에서는 이전 4.05%에서 2.48%로 가파르게 둔화되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월가는 연준이 의도한 시장의 모습이 관찰되고 있는 것, 즉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고 추가 긴축이 불필요한 증거로 삼았습니다. 월가의 분석가들은 올해 마지막 12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을 100%로 높여놓았습니다. 현재 5.5%의 높은 금리로도 충분히 인플레이션은 억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한 것입니다. 금방 인플레이션은 억제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디스인플레이션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11월 FOMC 회의록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 문단은 회의록 참석자들을 열거한 그 이후부터 문단 35번째 문단입니다. 각 내용을 색깔별로 구분해서 줄 치어 놓았는데 먼저 빨간색의 의미를 요약하자면 소비지출 회복 동력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이고, 파란색은 고금리 여건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정부 폐쇄로 인한 경제 활동의 차질 발생,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그것을 설명해 놓았고, 노란색은 디스인플레이션의 정체,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는 유가 상승 및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과 경제 활동의 위축 요인이 될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이 정체되거나 혹은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것, 이 문장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연준은 지금 물가가 둔화세에 있고 긴축이 종료되고 이렇게 월가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이 정체되거나 혹은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금리는 동결을 했습니다. 11월 1일자로. 하지만 시장의 긴축의 긴장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분명히 디스인플레이션의 정체 위험을 지적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 위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이 회의록은 11월 1일자 회의록이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물가 관련 지표 CPI, PPI가 발표된 이전의 회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FOMC 참가자들이 해당 내용을 인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회의라는 점은 우리가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란색 밑줄 친 부분 중에 정부 폐쇄, 이거는 11월 15일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이 이슈는 해소가 되었죠. 연준이 지적한 시장의 하방 위험,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하고 있고 물가 둔화라고 생각하기보다 디스인플레이션 정체 혹은 인플레이션 가속화에 방점을 찍었다라는 것이 이 회의록의 주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분명히 또 많은 디스인플레이션의 증거들을 관찰할 필요가 있겠죠. 10월 물가 지표들의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할 만큼 혹은 긴축이 종료되어도 충분할 만큼의 추세를 이루고 결국 연준의 물가 목표인 2% 범위 안으로 들어왔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디스인플레이션에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최근 채권금리 하락, 기간 프리미엄 축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시장 물가는 디스인플레이션 상태에 진입했다 라는 월가의 분석가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줄곧 지적해왔던 뜨거운 고용의 임금과 관련해서 최근 상승률이 하락한 사실을 들어 디스인플레이션의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임금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보시면 11월 3일 발표된 고용지표 내에서 임금 관련 부분입니다. 이전 대비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4%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소비자 물가 CPI는 몇 프로였습니까? 네, 3.2%였죠.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임금 상승률이라 하면 과연 우리가 이것이 임금이 낮아졌다, 그래서 물가 상승의 리스크가 해소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혹은 디스인플레이션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냐,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연준이 10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한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것은 긴축 종료를 위한 예비 동작은 아닐 것입니다. 5.5%라는 고금리 상황에 대한 시장 반응,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강한 긴축의 연장선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직 연준은 물가 목표 2%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준의 시장 분석이 월가의 투자자들에게 무게감 있게 전달되지 못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연준 스스로 자초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작년까지 0.75%, 그 다음에 0.5% 금리 인상을 했다가 올해 첫 FOMC에서 0.25% 인상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긴축의 강도를 점차 낮추고 있었다는 것인데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고, 그래서 최소폭의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이죠. 이러한 판단은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당시 기자회견 녹취록인데요.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12월 이후 실업률이 어떻게 변할지 예상이 바뀌었습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이 프로세스, 즉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있는 과정.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까 보셨던 금리 인상폭을 줄였던 이유가 연준이 판단하기에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있다, 즉 디스인플레이션 상태에 진입했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디스인플레이션을 먼저 말한 사람은 파월 의장이었던 것입니다. 월가가 연준의 시장 분석을 가볍게 여기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리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은 연준입니다. 연준의 시선을 뒤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11월 27일 데일리 리포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힘찬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